자, 도함수의 활용 세 번째. 일단 도함수의 방정식에서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러니까 결국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찾을 때도 결국엔 뭐야? 이 그래프와 어떤 fx라는 이 그래프와 그러니까 fx 이퀄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떤 걸 우리가 찾아야 돼? 함수 y 이퀄 fx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일단 찾아야 되잖아. 그게 곧 뭐야? 이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개수잖아. 그러려면 결국에는 뭐다? 그럼 이 그래프를 어쨌든 잘 그려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잘 그린다 하면 도함수를 통해서 잘 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함수를 결국에는 이 방정식에서도 도함수가 활용된다고 볼 수 있겠지. 방정식의 함수적 해석을 할 때. 그리고 fx 이퀄 g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또 어떻게 구한다? 결국에는 뭐가 중요한 거야? 함수적으로 해석한다면 y 이퀄 fx라는 함수와 y 이퀄 gx라는 함수의 교점이 몇 개인지나 그게 궁금한 거잖아. 결국엔 이것도 그러니까 도함수를 통한 함수적 해석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 다음엔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 첫 번째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 극대값의 극대값의 x좌표를 a라고 하고 극소값의 x좌표를 b라고 해보자.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이 x축이 어쨌든 이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겠지. 이 말이 결국엔 뭔 뜻이냐? 이게 x축이잖아. 그러니까 fa하고 fb를 곱했을 때 값이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3차 방정식에서의 이 x축과의 교점을 3차 방정식에서의 x축과의 교점을 볼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에 해당하는 거지. 그리고 이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질 경우에는 당연히 x축 한쪽에는 접할 거고 한쪽에는 그냥 교점을 갖겠지. 그러려면 한쪽의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곱한 값이 0이 돼야 될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조건은 이런 식으로 3참수가 있을 거고, 그지? x축이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맨 위에 있어야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부호가 같으니까 당연히 양수여야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정식에서도 우리가 도함수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 부등식에서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예를 들어서 함수 fx에 대하여 이 구간 a부터 b에서 부등식 fx가 0보다 크다가 성립을 한다 하면 뭐야? 당연히 구간의 끝부분 구간의 끝부분
그 구간의 끝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함수의 최소값, 이 구간에서의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러니까 이 최소값은 구간 끝 각각의 끝구간 또는 여기에서의 극대값,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그럴 때 fx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리고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부등식 얘가 성립을 한다 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차이 함수로 우리가 바꿔서 fx-gx를 우리가 또 다른 함수인 hx로 치환해가지고 표현하면 앞에 거랑 똑같겠지. 그래서 똑같이 앞에 걸로 해석을 하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항상 증가할 때와 항상 감소할 때의 한번 성질을 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왜 더함수가 활용되냐, 결국에는 극값과 그럼 극값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 가능하다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극값을 찾으려면 도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극값을 알 수 있는 거니까 도함수가 여기에 활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항상 증가한다면 증가하면 당연히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 함수 fx가 항상 감소한다면 감소함수인 거고, 감소함수는 당연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값이 다 0보다 작거나 같겠지. 결국에 얘는 1대1 대응이 될 거고 역함수가 존재할 거야. 근데 증가함수의 역함수는 감소함수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증가함수를 역함수하면 이건데 둘 다 증가함수일 수도 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칭동을 한다고 해서 항상 증감이 반대로 바뀌는 게 아니고 역함 y = x에 대해서 대칭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 계속 증가할 수도 있고 계속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지.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도함수에서의 활용은 한번 보자. 수직선 위에서 어떤 점이 이동한다고 했을 때, 수직선 위에서 어떤 점이 이동한다고 했을 때, 어떤 수직선이 있고 어떤 점이 이렇게 어디로든지 이동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때 위치를 시간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위치는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x는 t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위치에 대한 값이 나오기도 하지. 따라서 이런 x축이 t고 y축이 위치, 즉 x값인 이런 그래프에서를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다고 해보자. 이때 두 점을 잡았을 때 이 두 점의 기울기는 결국에 무엇을 뜻하냐면 결국에는 뭘 뜻한다? 평균 변화를 뜻하지. 그러니까 이 x의 위치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변했냐가 바로 이 두 점의 기울기겠지. 두 점의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이 될 거고, 그게 곧 평균 속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위치가 얼마만큼의 평균적으로 변화했냐, 그게 곧 평균 변화율일 거고 평균 속도가 되겠지. 근데 두 점의 기울기를 한 점의 기울기로 본다면 이건 뭐야? 순간 속도겠지, 그치? 순간 속도가 몇이냐를 보려면 어떠한 시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순간 속도가 되겠지. 따라서 속도는,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이 함수의 y 값이 위치인 이 함수의 기울기들은 다 속도와 관련돼 있는 거고, 이 한 점에서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 즉 얘의 도함수는 순간 속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따라서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는 거고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속도 이꼴 시간에 대한 함수의 형태가 나오겠지. 왜냐면 이 길이가 다 속도에 대해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이 속도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서 속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보면 속도 그래프에서 운동방향이 바뀌면 순간 속도가 0이 된다. 왜냐하면 당연히 운동방향이 바뀌면 순간 속도가 0이 되지. 왜냐하면 이렇게 쭉 가다가 운동방향 이렇게 바꿀 거야. 쭉 가다가 이렇게 딱 바꿀 거야. 그럼 그 순간에 딱 멈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순간 속도가 0이 된다고. 따라서 그래프로 따지면 도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이런 식으로 0을 지날 거고, 이때가 원래 함수인 위치에서의 그래프로 따지면 이때가 극값을 가지겠지. 이때 극값을 가지겠지. 따라서 이 y축이 v, 즉 속도인 그래프에서의 두 점의 기울기는 뭐야? 평균 가속도다. 그러니까 이 속도의 변화량이 얼마만큼 변했냐,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변했냐잖아. 이 변했냐, 얼마만큼 변했냐는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냐는 결국 가속도인 거니까 두 점의 기울기는 평균 가속도가 될 거고 한 점에서의 기울기는 순간 가속도가 되겠지. 따라서 이 속도 그래프를 또다시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가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된다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함수의 형태인 가속도의 그래프가 나타난다고. 그리고 속도가 0일 때는 당연히 양의 방향으로 갈 거고 이동할 쓸 거고, 만약 속도가 음수값이 나온다면 음의 방향으로, 운동 방향이 음의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따라서 이 속도 그래프에서의 양과 음은 뭘 뜻한다? 운동 방향을 뜻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따라서 정리해보면 위치의 순간 변화율은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의 순간 변화율은 가속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여기까지가 도함수의 활용 3였다.